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엔진 서포트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박창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멀티플랫폼 최적화 프로그래머 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어제 있었던 그 멀티플랫폼 콘텐츠 최적화 최용훈 님이 발표하신 건데요. 거기에 이어서 최적화 주제를 프로그래머 시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하게 프로파일링과 최적화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제 최적화라는 게 사실 저희가 딱히 정의해서 말하자면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라는 게 최적화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우리가 돌릴 타겟 하드웨어에 CPU나 GPU 코어가 몇 개인지, 데이터 버스는 어떻게 되는지, 스토리지는 어떤지, 이게 모바일용이면 파워는 대체 얼마나 많이 제공될 수 있는지, 파워로 인해서 발열이 심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들이 이제 최적화를 저희가 하는 이유고, 그 환경 하에서 이제 게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내부 추구하는 바가 이제 최적화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OS가 있고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드라이버별로 동작하는 방식도 다를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사실 한 가지 해결책이 모든 플랫폼이나 하드웨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최적화를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최적화를 주로 판단하고 해야 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 하드웨어를 잘 설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에 AA급 샌드박스형 게임을 만들겠다. 그러면 최소한 데브킷에서 40fps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일본 향으로 만들지만 나중에 동남아에 진출할지 모른다. 그러면 오픈GL ES 2.0은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진출해서 얼마나 많은 하드웨어 기종까지 커버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물론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적화를 하시다 보면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티스트 분들에게서 꼭 듣죠. 이 정도 퀄리티로는 못 낸다. 네, 이런 말씀을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허용 가능한 비주얼 퀄리티는 대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납득할 거냐? 그리고 지금 프레임이 3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우리 이 정도는 플레이 가능하다고 허용해 줄 거냐? 아니면 오픈GL ES 2.0에서 20프레임만 나와도 우린 오케이다. 이런 것들을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검증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을 나눠서 로우, 미디엄, 하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룹을 나눠놓고 그 그룹 내에서 가장 낮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타겟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적화를 하시면 이제 해당 그룹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화는 결국 타겟 하드웨어를 잡고 우리가 어느 선까지 오케이를 할 거냐라는 버짓을 잡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버짓을 넘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작업이죠.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적화를 하려면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툴을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언리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스텝 뷰어나 스텝 명령어, 그리고 다른 프로파일 GPU 같은 것 등등으로 프로파일링 툴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타겟해서 만드시는 플랫폼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혹은 그 다른 외부 프로파일링 툴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일단 플랫폼 정석적인 툴 같은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 OS나 드라이버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언리얼 엔진은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OS나 드라이버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정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만 다른 툴로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목표는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
우리 게임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 거니까 그 플랫폼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최적화를 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실 때는 스탯 유닛과 유닛 그래프 명령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이게 프레임이 지금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간단한 명령어고요.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실제 작업하실 때. 그래서 일단 정보를 보자면 그 프레임 게임 드로우 GPU RHI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쭉 주는데요. 프레임이 그 하나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데 걸린 총 시간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는 거고요. 게임은 게임 스레드, 들어오는 렌더링 스레드, 그리고 GPU는 실제 GPU에서 이 프레임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의 총합을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리고 RHIT는 어떤 플랫폼에서는 보이고 어떤 플랫폼에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오픈GL에서 커맨드 해석해서 그러니까 해석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단에서 걸리는 부하가 너무 커서 저희가 렌더로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추가한 스레드고요. 그리고 이 스레드를 드리자면 iOS에서는 이 RHI 스레드를 안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마다 이 RHIT 정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솔이나 뭐 DX12나 뭐 불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스 API 백엔드 단에서 뭐 병렬 처리, 커맨드 병렬 처리를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네, 그런 걸 할 때 하는 걸 함께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한 게 이 RHI 스레드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에 그 스레드 모델을 오른쪽에 좀 넣어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동작할 때 게임이 렌더링 스레드에 렌더링 커맨드를 생성해서 전달하면 렌더링 스레드가 또 그걸 받아서 RHI용 스레드가 처리할 수 있도록 RHI 커맨드를 또 만들어서 보내고 RHI 커맨드는 그걸 받아서 적절한 그래픽스 API용으로 커맨드를 만들어서 보내면 하드웨어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게임 쪽, 드로우 쪽, RHIT 쪽 수치가 높다면 일단 CPU 바운드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GPU 쪽에서 수치가 높다면 GPU 바운드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CPU 바운드된 문제 같은 걸 어떻게 추적하는지 보시면요. 먼저 스타트 파일, 스탯 스타트 파일과 스탑 파일 이 명령어가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이건 언리얼 엔진의 스탯을 누적해서 보여주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매 프레임 발생하는 스탯들 정보를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혹은 특정 프레임을 찍어서 트리 형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일이 생성되고요. 그 파일들을 스텝 뷰어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성능 이슈 파악에 좋고 원타임 위치, 그러니까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알고 대충은 알고 있고 뭐 재현도 가능한 그런 히치들을 찾아내서 이쪽에서 그래프에서 튀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걸 눌러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전 프레임 비교해가면서 파악하시기 좋은 툴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틱이 안 들게 되어버려가지고 부하를 잡아먹는다. 이런 것도 파악하실 때도 좋을 거예요. 대신 이게 파일을 계속 쌓다 보니까 오랫동안 켜놓고 있기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히치가 발생하는데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몰라서 계속 일단 쭉 그래프를 찍어봐야겠다라는 스타일로 쓰시기엔 조금 안 좋아요. 저희 그 포트나이트 개발할 때는 이거를 데디케이트 서버에서 퍼포먼스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랜덤 위치를 잡으실 때는 이 스탯 명령어를 쓰시는 게 더 좋은데요. 이거는 그 스트레스 홀드, 그러니까 역치를 어느 정도 접어놓고 어떤 프레임 타임이 우리가 잡아놓은 역치보다 크면은 로깅을 하도록, 로그를 찍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치 검출 비용 자체는 그러니까 크지 않아서요. 뭐 테스트 빌드 같은 경우에 뭐 안에서 분들이 확인해 주실 때 그냥 켜놓고 있으셔도 사실 그렇게 부하가 크지 않은. 그래서 히치 잡기에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비동기 로딩 시킬 에셋이 있다거나 아니면 미리 로드가 됐었어야 되는 에셋이 나중에 어느 순간 로드가 되면서 히치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실 때도 유용한 툴입니다. 네, 그리고 게임 스레드에서 발생하는 부하를 보실 때는 스탯 게임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네, 어느 부분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지 이것도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스탯에 보면은 여기 인클루시브랑 익스클루시브로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클루시브는 자식 스탯을 포함해서 그 자신과 자식의 스탯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월드 틱이라는 거에 대한 스탯을 지금 찍었는데 월드 안에서 이제 틱이 돌면서 그 내부에서 액터들도 틱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드 틱에 대한 스탯을 찍었을 때 월드만 정말 틱 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으면 익스클루시브 정보를 보시면 되고 안에서 진짜 월드가 다 틱 뜰 때 무슨 일이 벌어나는 얼마나 많은 부하가 걸렸는지 보시고 싶으시면 인클루시브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렌더 스레드에서 부하를 판단하기 좋은 게 스탯신 렌더링 명령어인데요. 이거의 좋은 점은 일단 드로우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능 버짓을 잡으실 때 우리가 최대 잡을 수 있는 드로우콜이 몇 정도다라는 걸 아마 잡으실 거예요, 기준을. 그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시기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렌더링 통계 정보 같은 것도 다 알려주고요. 그리고 RHI 그러니까 stat RHI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그 아트 리소스 버짓 중에 트라이앵글 수가 우리가 정해진 게 있다면 트라이앵글 수가 넘는지 안 넘는지 그리고 RHI 레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정보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들을 정보도 stat RH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특정 프레임에 대해서 모든 스레드에 대해서 이벤트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고 싶으시면 스텝 덤프 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이 계속 느릴 때, 뭐가 이렇게 느린지 잘 모르겠을 때 쓰시기에 적당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와 콘솔의 덤프 결과를 출력하는데요. 밀리세컨드 인자를 통해 가지고 그거보다 더 적을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냥 필터링 돼서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PU의 문제를 다 찾은 다음에 이제 CPU 바운드 문제가 없으면 이제 GPU 쪽에서 문제를 찾아봐야겠죠. 네, 이제 GPU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좋은 툴은 프로파일 GPU라는 툴이에요. 그래서 GPU 시간에 발생하는 일들을 약간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툴이고요. GPU에서 알려주는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커맨드를 처리할 때 자기가 시작 시간과 끝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여주는 툴이고요. 이거는 GUI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고, 로그를 찍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GPU 부하 추적하기 굉장히 편한 툴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GPU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이제 크게는 픽셀 바운드 된 문제냐, 버텍스 쉐이더에 바운드 된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픽셀 바운드 된 문제인지 아닌지 파악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픽셀의 숫자를 줄여보는 거죠. 그래서 언리얼 엔진 제공하는 스크린 퍼센트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렌더 타겟의 사이즈를 줄여서 실제 픽셀 쉐이더가 돌아가는 게 적어지게 했을 때 성능이 확 준다면 당연히 얘는 픽셀 바운드 된 문제겠죠. 그런 식으로 최적화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밑에 그 렌더 패스별로 최적화시 참고할 만한 사항들 링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꼭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매뉴얼에 있는데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GPU 성능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stat GPU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거의 비슷한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냐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스타트 파일과 스탑 파일도 GPU 관련 정보를 보시기에 유용합니다. 이것도 그래프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커지는지, 그러니까 화면을 돌리다 보면은 앞에 벽이 있거나 뭔가 마을 같은 데서는 괜찮은데 갑자기 터지는 데서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내가 마을을 봤을 때 당연히 드로콜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메시가 뭔가 문제가 바운드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가지고 뭐 오클루전 컬링이 안 됐다라든가, 그런 그 의도치 않았던 것들을 잡아내실 때는 이런 걸 활용하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CPU, GPU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 이제 메모리를 최적화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메모리 문제가 일단 콘솔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용량 제한이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만 사용량 넘어도 크래시가 나거나 뭐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버추얼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페이지 폴트 같은 게 일어나 버리면 당연히 성능에 악영향을 주니까 메모리를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맵 리포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맵 리포트를 통해서 전체 현재 로드되어 있는 에셋들에 대해서,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에 대해서 로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 텍스처라고 있는데, 이거는 맵 리포트 내부에서, 그러니까 맵 리포트가 여러 명령어를 한 번에 처리해서 그냥 결과를 알려주는 애거든요. 근데 뭐 리스트 텍스처에서 텍스처 정보만 따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CSV 형태로 뽑아서 뭐 마일스톤 혹은 뭐 릴리즈별로 그 CSV 파일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뭐 이제 엑셀과 파일 같은 걸로 뭐 변환해서 변화량 추적하시는데 사용하시거나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모바일 쪽에서 이제 최적화하면서 추가된 건데 LL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우 레벨 메모리 트래커라고 하는데요. 그 언리얼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메모리 할당에 태그를 달아서 이 태그별로 정렬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미 엔진이 사용하는 할당들은 다 태그가 되어 있고요. 이제 만약에 따로 프로젝트에서 뭔가 할당하실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태그를 추가해 주셔서 추적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실행 인자로 LLM이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실행되고요. 또 LLM CSV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이 LLM 결과를 파일 출력해 주는 겁니다. 현재는 기본으로 5초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볼만한 게 일단 그 언리얼 에디터 메인 메뉴에 보시면 통계라는 창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에디터 상에서 현재 있는 에셋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뭐 메모리에서 얘가 사이즈가 얼마가 될 것 같다라든가, 그리고 이 레벨에서 지금 카운트가 몇 개나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뭐 트라이앵글이 몇 개다라는 정보들을 주고요. 그래서 뭐 트라이앵글이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해봤는데, 어떤 A라는 NPC는 트라이앵글이 100만 개 쓰고 있고 B라는 NPC는 5만 개만 쓰고 있다. 그럼 A라는 NPC가 잘못된 거겠죠? 그런 의심 같은 걸 해보실 때 이쪽으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영웅 2개를 화면에 배치를 해놨는데, 영웅 A, B가 사실 거의 같은 메시를 써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 2개가 카운트가 하나씩 따로 있다라는 것들도 뭐 찾아내시거나 하실 때 적당한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텍스처 스탯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통계창 안에 보면 다른 옵션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건데, 이게 리스트 텍스처랑 거의 기능은 동일한데요. 대신 실시간으로 리프레시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원래 텍스처라는 게 언리얼 엔진 내에서 텍스처 풀로 이렇게 좀 리미트를 잡아 놓잖아요. 근데 텍스처 풀 안에서 그러니까 최적화된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건 또 다른 얘기라서, 만약에 우리가 텍스처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텍스처가 지금 들어가 있다 라거나 이런 정보들을 찾을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맵이 지금 잘 생성되고 있는지,
지금 사이즈가 이 제곱수 크기가 아니어서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라거나 LOD 바이어스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 정보를 보시기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간단한 팁 겸 정리를 하자면 일단 가능한 빨리 자주 타겟 하드웨어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분 모두가 사실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시면 최적화를 해가시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V싱크랑 프레임 스무딩 같은 프레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은 꺼주시면 좋고, 또 프로파일링 하시는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GC에서의 베리피케이션 과정이랑 AI 로깅은 꺼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택 기능도 동시에 사용하면은 그 스탯을 렌더링하는 것 자체에 부하도 있기 때문에 스택 기능은 하나씩 쓰시는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콘솔 변수 같은 게 언리얼 엔진 안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 도움말에 보면은 콘솔 변수라는 그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생성된 언리얼 엔진 내에 존재한 모든 콘솔 변수에 대해서 HTML로 뽑아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언리얼 엔진 내에 있는 콘솔 변수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활용하면 일단 그 쇼플래그 정보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 쇼플래그만 따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쇼플래그가 되게 유용한 게 사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일단 의심되는 걸 꺼보면 문제가 해결되나 보는 게 사실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슬레이트가 느리다 그러면 슬레이트 꺼보고, 지금 섀도우 렌더링이 느린 것 같아 그럼 섀도우 꺼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문제인지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뷰포트 내에 있는 아이템들 켜고 끌 수 있는 쇼 플래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일단 스케일러빌리티, 저희는 엔진 퀄리티라고 이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걸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스케일러빌리티가 뭐냐면 게임을 우리가 원하는 타겟 하드웨어에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의사결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그래픽 옵션만 조정해가지고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낮은 사양, 고사양, 중사양 등에서 잘 돌아가게 한다라는 걸 목표로 하시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은 더 큰 의미로는 아트, 게임 플레이, 사운드, AI 같은 수많은 시스템에 대해서 다 확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 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텐데, 그 성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변경 가능하게 따로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의사결정자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걸 보통 프로그래머 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언리얼 엔진 내에서도 사실 이미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요. 저희는 스케일러빌리티 그룹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콘솔 변수로 나와 있고요. 이 스케일러빌리티 그룹을 통해서 콘솔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콘솔 변수는 스케일러빌리티 그룹 말고도 디바이스 프로파일이라는 걸로도 할 수 있고, 디폴트 INI 파일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디바이스별로, 그러니까 특정 타겟 디바이스를 추가를 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이폰 X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아이폰 X에서만 이런 콘솔 변수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하시기 쉽게 만들어 놓은 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정되는 값 외에 뭔가 오버라이드 해야 될 값이 있을 때 사용하시기 좋고요. 각 프로파일들은 그 베이스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베이스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베이스 프로파일이라는 걸 가지고 위 윗단에 있는 하드웨어 등에 대해서 이제 값을 상속받아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앱이 실행될 때 디바이스 프로파일,
아니다. 디바이스 프로파일 셀렉터가 하드웨어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파일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쿠킹일 때 넣어주고 그 값이 이제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콘솔 변수가 그러면 만약에 디폴트 INI에는 뭐 2라고 잡혀 있고 스케일러빌리티 그룹에는 3이라 잡혀 있고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4라고 잡혀 있으면 이게 디바이스 프로파일의 값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멀티 플랫폼으로 최적화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런 프로파일링과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했을 때 이걸 또 다른 하드웨어로 우리가 만약에 넣었을 때 이런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아마 예상치 못하게 메모리가 부족해서 죽거나 로딩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히치들이 엄청나게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겪으실 텐데 일단 히치가 발생하는 경우엔 일단 GC로 인한 히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게 하드웨어가 허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GC가 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GC로 발생하는 히치의 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메모리 부족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콘텐츠 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최영훈님의 발표하신 세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확인하신 내용에 대한 그냥 해석만 좀 덧붙이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줄이진 않지만 일단 메시의 폴리곤도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틱 메시 그리고 저희가 스켈레탈 메시에 대해서도 그 폴리곤 리덕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폴리곤을 줄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일단 폴리곤이 줄면 그만큼 버텍스에 바운드된 문제들은 좀 줄어들 테고 그리고 특히 그 렌더 패스에서 이 메시를 중복한 데서 사용한다 하면 당연히 그 중복만큼 효과가 더 커질 거고요. 네, 대신 실루엣은 유지되더라도 퀄리티가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퀄리티가 낮아 보이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그럼 LOD를 하나 더 넣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신다면 아쉽게도 메모리 사용량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크린 사이즈와 LOD를 그 적당한 스크린 사이즈에 해당하는 LOD가 잘 나오도록 조절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신 언리얼 엔진 내에서 좋은 점은 LOD의 최하 LOD라는 그 세팅 값이 있는데요. 그 값을 설정하면 사용되지 않을 메시는 아예 쿠킹 시 제외가 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만한 게 애니메이션 압축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애니메이션 시퀀스의 압축 세팅 편집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애니메이션 시퀀스 파일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거는 대신 압축된 채로 패키징 유저한테 배포가 됐다가 나중에 메모리에 올라올 때 압축을 푸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메모리에 그대로 올라와서 사용되는 형태라서 메모리 사용량도 아낄 수가 있고요. 게임 패키지 크기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줄일 수 있고 또 크기가 작은 만큼 로딩 시간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다만 이거는 손실 압축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사라져요. 그래서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텍스처 리사이징 그리고 텍스처 압축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디테일 손실로 인해서 당연히 퀄리티가 하락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LOD 바이어스를 통하면은 저희도 쿠킹 단계에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민맵 레벨들은 쿠킹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일단 최대한 그 패키징돼서 배포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텍스처 그룹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UI 전용 텍스처 같은 경우는 사실 민맵이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UI 텍스처를 다른 캐릭터용 텍스처 그룹 같은 걸로 지정을 해버리면 민맵이 생성이 돼버려요. 근데 이건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텍스처 에디터 내 컴프레션 세팅에 보면은 뭐 블락 컴프레션 3으로 할지 5로 할지 뭐 이런 등등의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컴프레션 퀄리티에 영향을 받는 컴프레션 세팅을 세팅하셨다면 그 퀄리티를 줄이는 것도 네, 어쩌보면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모바일 쪽처럼 그 메모리가 아주 작은 플랫폼에서 사용할 만한 게 그 위젯 블루프린트에서 템플릿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젯 블루프린트의 클래스 세팅에 가시면 이 옵션이 있는데요. 원래 보통 위젯은 미리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위젯을 컴파일하는 단계에 자신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크리에이트 위젯을 했을 때 그걸 카피해가지고 빨리 생성되도록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그 하나의 인스턴스를 하나 갖고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위젯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인스턴스가 한 2개, 3개로 잡혀서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그만큼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네, 복잡한 UI를 사용하시는 MMORPG 같은 경우에선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거를 강제로 사용하시게 되시면 그 템플릿은 사라지지만 그러니까 위젯 블루프린트를 컴파일 하셔도 이 정보들을 남기진 않지만 당연히 크리에이트 위젯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네. 그때 그 각 위젯들에 대한 트리 정보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레이아웃을 짜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길어지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뭔가 로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때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파일을 읽어서 메모리에 올릴 때 부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은 지금 어떤 순간에 레벨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스탯 레벨 명령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에 뭐가 올라가고 있는지, 뭐가 해제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저걸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loadtime.dumpReport라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그 현재 우리가 로드했던 모든 패키지나 에셋에 대해서 걸린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파일 출력하실 수 있도록 혹은 뭐 너무 그러니까 특정 시간 이하는 제외하도록 약간 필터링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내가 그 어딘가 시점에서부터 패키지를 로드를 해야 돼요. 뭐 레벨을 로드하시거나 그 시점 전에 loadtime.reset을 통해서 기존 정보를 날리시고 그 다음에 실제 로딩을 해보신 다음에 이 로드타임 덤프 리포트를 하셔가지고 이 로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를 보시는 스타일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할 만한 것들이 이제 그 메모리에 올릴 때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인데요. 일단 콘텐츠 압축을 패키징할 때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사실 이 방법은 어디선 맞고 어디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팀 같은 경우 자기들 자체 압축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셋을 보내거나 하면 그 컨텐츠에 대해 자기들이 알아서 압축을 따로 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압축한 게 의미가 없거나 불필요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더 맞고요. 그래서 특정 플랫폼이나 뭐 특정 뭐 SDK 등등에서 제공한 툴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안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플랫폼별로 추천사항이라고 따로 그 매뉴얼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자신이 지금 타겟하시는 플랫폼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언리얼 팩 파일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네, 언리얼 팩으로 모든 컨텐츠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이 로드되는 시간 자체를 아낄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개발하신다면 필수로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거고요. 모바일과 콘솔에서는 필수로 쓰시는 거고요. 뭐 PC 쪽은 사실 쓰시든 안 쓰시든 상관없는데 켜시면 더 이득을 보실 거예요. 네, 그리고
패키지 스트리밍 기능 쪽도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이 언리얼 팩이랑, 그러니까 콘솔 플랫폼 쪽에서 로딩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리얼 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된 로딩 기능인데요. 이벤트 드리븐 로더를 켜주시면 언리얼 팩을 사용하셨을 때 로딩 속도가 조금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게 스레드를 늘리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로딩 전용 스레드를 따로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켜고 끄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만한 게 파일 오픈 순서를 결정하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팩 파일을 생성할 때 이 팩 내부에 들어간 에셋들의 순서 같은 거를 이제 순서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 파일이 실제 열리는 순서를 고려해서 이 팩을 만들면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하드디스크에서만 통용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서는 디스크에서 시킹하기 위해서 되게 디스크를 읽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문제가 돼서 그럴 것이다 라는 건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플래시 드라이브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플래시 드라이브에서도 파일을 읽어드릴 때 블락 단위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현재 파일 다음에 블락에 비어있는 부분 같은 게 사실은 있어버리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읽어드릴 파일에 대한 정보가 하나의 블락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읽어드렸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낭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사용법대로 테스트 빌드에서 저 파일 오픈 로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 빌드를 실행시켜 주시고 실제 유저들이 하는 것처럼 게임을 플레이해 주시면 알아서 이제 게임 오픈 오더 로그라고 저희가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패키지들이 로드가 되었는지 나열을 해놔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쿠커가 알아서 최적화된 순서로 팩을 생성하게 해줍니다. 네,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를 분석해 보자면 이제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실제로 월드에 배치하는 데까지가 이제 보통 로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월드에 배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추적하시려면 이거는 따로 콘솔 명령으로는 없고요. 그 디파인문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걸 켜주신 다음에 퍼프 트랙 디테일드 어싱크 스탯을 켜주신 다음에 실제 월드에 배치할 때 발생하는 동작별 시간 정보를 덤프해서 보실 수 있도록 켜주셔야 됩니다. 네, 이걸 켜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로그들이 남고요. 네, 이 정보를 가지고 무슨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번외의 얘기지만 빅인 플레이를 최대한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로드 시간에 프로파일링 문제를 로드 시간에 발생하는 그 에셋 배치 쪽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인 플레이 시점에 빅인 플레이가 그러니까 매번 배치가 될 때 호출이 되는 앤데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값이 보통 어떤 변수에 대해서 초기 값을 세팅하신 용도로 만약에 빅인 플레이 쓰신다면 이게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애들은 빅인 플레이보다는 사실 생성자나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처음에 결정된 값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디자인 타임에 처음에 미리 결정된 상태에서 필요할 땐 그냥 로드에서 하시는 게 훨씬 당연히 더 빠르겠죠. 그때 그 순간에 뭔가 내가 어떤 함수를 돌려가지고 특정 값을 얻어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GC에서 발생하는 히치들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요. 언리얼 엔진은 일단 U 오브젝트에 대해서 가비지 컬렉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도 사용되지 않는 이 오브젝트를 알아서 해제해주는 기능이고요. 주로 레벨 스트리밍 하고 있을 때 이 히치들이 굉장히 눈에 띄실 거예요. 일단 게임이 동작 중인 상태에서 레벨 스트리밍을 해버리면 새로운 레벨에 대해서 이제 이 오브젝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순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게 기존 레벨을 내리시면서 이제 GC가 돌면서 갑자기 해제해야 될 애들이 엄청 많아지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히치들이 눈에 띌 텐데요. 이 히치는 일단 피하실 수 없는 문제고, 이걸 세세한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치 자체를 일단 줄이거나 히치를 분산해서 잘 안 느껴지게 한다거나, 보통은 많이 회피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뭔가 상점 UI를 눌러서 월드를 다 덮는 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와 잠깐 상관없는 다른 동작을 할 때 그때 GC를 한번 돌리시는 뭐 그런 식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레벨이 작은 형태의 게임이라면 레벨 간에 이동할 때 그냥 히치를 한번 돌리시는 형태로 처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GC를 이제 어쨌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GC를 줄이는 걸 하시려면 G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해보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GC는 되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1차원 배열에 이 오브젝트들이 그냥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비지 컬렉터를 실행시켰다라고 하면 이 전체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색하면서 지울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 begin destroy로 호출해가지고 얘한테 걸려있는 뭐 의존성 관련 문제들이 있다면 처리해라 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finish destroy를 호출해가지고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지금 해제해야 될, 얘가 잡고 있는 어떤 다른 메모리가 있으면 해제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동작이 되는데요. 먼저 GC에서 발생하는 GC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어떤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냐면 그냥 로그 가비지 카테고리에 로그를 찍어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의외로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지금 로그 가비지에서 대상 선정에 걸리는 시간도 따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제거할 때 걸리는 시간도 따로 알려줍니다. 이 정보들을 따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존성 제거 부분에서 G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파인문 검색하셔서 켜주시면 되고요. 이걸 켜주시면은 의존성 제거 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디테일 세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 이 오브젝트 안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GC 문제를 보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OBJ 리스트라는 걸 이용하시면 현재 월드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카운트 수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작 분석적으로 보자면 이 동작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대상을 선정하는 것 관련해서 최적화를 좀 할 수 있는데요. 그 방식은 disregard for GC, 그러니까 GC에서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 기본적으로 GC에서 지우면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꼭 메모리에 있어야 되는 애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처음에 구동할 때 필요한 U 엔진도 사실 U 오브젝트잖아요. 그리고 엔진에 들어온 엔진에 있는 커맨드 렛이라든지, 그리고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넣은 디폴트 머티리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남겨준 상태에서 언제나 메모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GC에서 그 부분들은 제거를 하자라는 거예요. GC는 처음에 순차 검색을 할 때 first GC index라는 애를 기준으로 순차 검색을 시작하는데요. 이 first GC index를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방식은
프로젝트 세팅의 엔진에 가보시면 가비지 컬렉션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maximum object count not considered by GC라고 있는데 이 값을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처음에 그냥 2를 입력하신 상태로 1을 입력하시면 disregard for GC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2를 입력하시고 엔진을 처음에 켜시면 아래 로그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지금 이니셜 로드, 처음 로드할 때 몇 개의 오브젝트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브젝트 풀은 몇 메가다. 풀은 몇 킬로바이트, 아닌데, 몇 킬로바이트는 아니죠. 아무튼 몇 바이트다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냥 저기다가 다시 입력해 주시면 이 동작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적용 전에는 74ms가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60ms만 걸리도록 이런 식으로 동작하실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대상 선정에서 그러니까 최적화로 할 수 있는 게 이 대상들 자체를 약간 덩어리로 묶어버리자라는 개념이에요. 먼저 액터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보통 액터라는 건 레벨에 박혀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태틱 메시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 액터는 본인이 언제 사라지는 게 사실 레벨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레벨이 제거될 때 이 액터 클러스터링이 켜져 있는 특정 액터들은 함께 제거되자라는 개념으로 넣은 게 이 액터 클러스터링이에요. 네, 그리고 블루프린트 클러스터링도 동일한데요. 원래 블루프린트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U 오브젝트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속성 하나만 더해도 그 U 프로퍼티 하나를 더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U 프로퍼티는 사실 블루프린트가 없어질 때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블루프린트로 하나로 큰 덩어리로 묶어서 같이 처리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시면 당연히 성능 이득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적화할 만한 부분은 GC 부분에서 의존성 제거할 때 최적화를 해보자라는 부분인데 원래 begin destroy를 한 프레임 안에 한 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부호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프레임에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프로젝트 세팅에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네, 해제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시려면 이미 이거는 사실 기본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GC를 돌리시면 알아서 모든 프레임에 대해 점진적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거는 밑에 나와 있는 incremental 퍼지 가비지라는 이 함수 통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는 2ms로 잡혀 있습니다. 네, 이건 하드 코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incremental begin destroy까지 함께 만약에 사용하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퍼지, 그러니까 해제와 의존성 제거를 함께 해서 2ms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해결하라고 이제 지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GC를 오히려 빨리 돌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하시면 이 값을 사실 크게 주시면 되고요. GC에 대해서 부하가 좀 적어야 된다, 차라리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라는 주의면 이 값을 좀이라도 줄이시면서 수치를 적당히 맞춰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최적화 관련된 팁을 이제 좀 드리자면 일단 언리얼 엔진에서는 그 하나의 머티리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쉐이더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머티리얼은 하나더라도 걔가 라이트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 등등의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뭐 머티리얼 안에 스태틱 스위치가 있냐 없냐 뭐 등등 같이 정보를 가지고 쉐이더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그 쉐이더 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라는 건 사실 머티리얼 내부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쉐이더 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머티리얼 에셋 크기가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그만큼 머티리얼 로드하는 것도 빨라지겠죠. 그리고 쉐이더 컴파일 속도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머티리얼을 컴파일해서 얻어지는 쉐이더 자체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쉐이더 컴파일 속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쉐이더 퍼뮤테이션 리덕션을 사용하시면 이 수 자체를 줄이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쉐어 머티리얼 쉐이더 코드라는 걸 사용하시면 이거는 기존의 그 머티리얼 안에 인라인되어 있던 쉐이더 코드들을 바깥으로 빼서 외부의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놓는 형태예요. 그래서 부모 머터리얼 하나에 자식 머터리얼을 만약에 2개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 2개가 거의 동일하다면 예전에는 각 머터리얼이 하나씩 쉐이더 코드를 갖고 있던 게 이제 라이브러리 안에서는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러니까 쉐이더 코드에 접근이 필요할 때 엔진이 그 라이브러리에 그러니까 머터리얼을 읽어드렸을 때 뭐 머터리얼은 라이브러리의 키값만 가지고 있고 그 키값을 가지고 라이브러리에서 찾는 거죠. 필요한 코드들을.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쉐이더들을 불러들이는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는데 패키지 사이즈를 어마무시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파라곤에서는 원래 그 쉐이더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1.8기가 정도 했었는데 그걸 나중에 400메가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부수적인 건데 뭐 사용 안 하는 버퍼 같은 거를 제거하시는 것도 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지금 인덱스 버퍼 같은 경우 사실 인덱스 버퍼가 하나만 지금 되어 있진 않거든요. 메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안 쓴다면 이걸 끄셔서 네, 아예 그냥 인덱스 버퍼 자체를 덜 쓰게 해서 메모리를 좀 아끼시는 형태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뎁스 온리 인덱스 버퍼 같은 경우는 그림자 렌더링 시 활용하는데요. 뭐 껐을 경우에 인덱스 버퍼 메모리는 반으로 주는데 대신 렌더링 성능은 조금 떨어지고요. 대신 그리고 리버스드 인덱스 버퍼 같은 경우도 네, 동일하게 껐을 경우 렌더링 성능 일부는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적화 관련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PGO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컴파일러 단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네, 사실 언리얼 엔진과는 무관한 기능이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식은요. 그 시핑 빌드나 테스트 빌드에 현재 실행되는 코드들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약간 도구 같은 걸 심어요. 그걸 심어놓고 플레이 중에 실제처럼 플레이를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가능하냐면 지금 if문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값이 어떻게 들어와서 폴스로 들어와서 항상 뒷부분으로 건너뛰어지더라, else분으로 건너뛰어지더라 라고 하면 실제 나중에 그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진짜 배포용 빌드를 만들 때는 뭐 그 브랜치가 더 위쪽에서 해석돼서 읽힐 수 있도록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펑션 레이아웃도 바꿀 수 있고요. 레지스터를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한 것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않는 코드가 있더라 하면 그 부분은 코드 영역의 뒷부분으로 뺀다든지 그런 것들도 알아서 컴파일러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저희 포트나이트에서는 약간 3ms 정도 게임 스레드에서 성능 이득을 얻었고요. 그래서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